근데 사실 시장이 여기서 결이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컨택트 주식밖에 없다고 봐요. 변수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그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안정적인 네. 상승, 반등의 어떤 시기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거든요. 당분간은 저는 반등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능하다고 봐요. 나오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맥이 좀 빠졌었는데 어제 오늘 반등하니까 좀 어깨에 네. 좀 힘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올라야 불과야 좋습니다. 네, 불과야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 이번 주에 반등이 좀 있을 거라고는 네. 했는데 생각을 했지만 월요일서부터 월화 계속 이렇게 네. 반등이 있어주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하게 되는 상황 같아요. 네, 확실히 좀 빨간색 보이니까 또 주식이 쉬워 보이고 또 무한히 올라갈 것 같고 일정 부분 반등하면 이제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어렵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좀 반대 매매 이야기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서 기사들을 검색해봤는데 반대 매매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역대 최대의 기사, 이제 반대 매매들이 나오고 있고 나왔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분봉 말씀드리면서 반대 매매 나오는 이제 분봉 거래량들이 뭔지도 말씀드렸었고, 쭉 이제 종목들 제가 보시면 이제 분봉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분봉에서 쾅쾅이라는 이제 말로 설명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이번 주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했어요. 희한하게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또 수도 없이 또 당해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저는 이제 머리로는 좀 아니까 심리적으로는 힘들어도 여전히 힘들어도 이 구간만 버티면 조금 다시 좀 웃는 날은 온다. 그랬던 건데 일단은 반등 나왔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한번 위에서 휩쓸려서, 그리고 또 어제 LG화학 이제 그 리콜 사태 나오면서 조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조금 소위 말하는 조금 스크래치가 좀 났죠. 났는데 다행히 삼성전자가 또 좋은 기사 내면서 또 관련 주식들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약간 변동성이 되게 굉장히 좀 심했던 날 중에 날 중에 하나고요. 뭐 테이퍼링 관련 이슈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그래요. 보시죠. 일단 우리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터.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어쨌건 테이퍼링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거니까 그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잭슨홀 미팅.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너무나 알려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뭐 영향이 있겠냐, 별 얘기가 나오겠냐. 그렇죠. 9월 달에 나오겠지. 보통 이렇게 보긴 하는데. 7월 달에 이미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테이퍼링 다 할 거 알고 이미 몇 번 겪었고, 그리고 테이퍼링 하고 나서는 올랐지 않냐라는 근거를 하셨었죠. 근데 저는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 한 번은 얻어맞는다. 그래서 제가 7월 말 시황 때 30% 정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일단 이번에도 뭐 좀 아직 반등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번 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은 좀 나왔죠. 나오다가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다르지 않았고, 이 이슈는 어쨌든 그동안 풀어져 있던 유동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금리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한 조금씩은 다 건드리는 재료잖아요. 테이퍼링 자체가. 이게 미국하고 DM 시장이랑 EM 시장은 확실하게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진 않았는데 한국만 왜 빠져라고 보시기에는 한국 시장과 중간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사실 미국 시장은 어제 나스닥도 또 신고가를 갔잖아요. 강하게 올랐어요. 결국은 이게 미국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주식하시려면 미국 하시는 게 맞고, 조금 욕심을 내셔서 조금 좀 이렇게 매매에 있어서 조금 기술을 좀 발휘해야 될 시장은 확실히 한국 시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어쨌든 이번 주에 다가왔고 이제 이번에 온라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엄청난 거를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소멸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영향 이제 좀 한번 심리적으로 또는 수급적으로 이제 리밸런싱도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외국인들이 뭐 테이퍼링 어쨌든 이 변수 가지고 EM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고 한국이 지금 7월 최근 3개월 동안 12조 정도 팔은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선물도 좀 많이 팔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밸런싱 작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과연 어떻게 색깔이 바뀌느냐, 시장의 결이 바뀌느냐. 근데 사실 시장이 여기서 결이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컨택트 주식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서 바뀐다고 하면. 하긴 사실 지금 또 코로나 위드 해가지고 네. 아침에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기사 나오면서 서렁처럼 그랬더니 이제 바로 우리 애증이 하이트실러가 반등을 했고 이제 변수였는데 이제 결국은 끌어안고 간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지금 당장은 좀 쪼이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관련 기사가 나오니까 바로 주가가 반응하는 거 보면 오늘 하이트진로뿐만 아니라 항공 주식도 반등했고 항공주 엄청 네. 불뿜었죠. 그다음에 CJ 같은 것들 그다음에 호텔신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택트 주식들이 오늘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이런 쪽이 분명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작년 말 올 초에 컨택트 주식들 올라갔었던 때처럼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갈 시점이었는데 변이라는 게 변수가 등장해서 그게 좀 시장의 주가의 훼손을 갖고 왔었는데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뭐 지금 하이트진로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놀자 주식들 그다음에 컨택트 주식들은 여전히 지금 한번 쓸려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V자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매물벽들이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시장이 조금 델타 변이가 잦아들고 위드 코로나 간다라고 하면 물론 위드 코로나 전제 조건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나오려면 경구 치료제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 생각해요. 작년 말에 백신이 나와서 관련 주식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컨텐츠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슬슬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게 머크에서 하고 있는 뭐 경구 치료제 그게 가장 빠른데 그런 부분들 이제 국내 제약사들도 있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부강약품도 경구 치료제 이슈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감기약 사 먹듯이 타이레놀 가서 약국에서 사서 그냥 종합감기약 하나 주세요라고 사 먹듯이 그럴 정도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확실히 좀 많이 영향도 없어질 거고 증시는 먼저 선 반영해서 옛날 증시 스타일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관련 컨택터 주식들은 조금 지금보다는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보다 한 6개월 전이고 한 7, 8개월 정도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사실 올 연말쯤 되면 컨택터 주식들이 좀 어느 정도 하이트진로뿐만 아니라 다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변이라는 게 등장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변수는 남아 있는 거죠. 그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뭔가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람다니 그렇죠. 뭐 많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변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변수 가져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종국에는 코로나는 잡힌다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지금 매매 저는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잡힌다라고 하면 관련 주식들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올라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9월인가? 그 정부 목표는 70% 네. 접종. 네, 추석 전까지. 그게 되면은 뭐 위드 코로나 네, 뭐 9월 이런 말, 얘기를 하고 10월 있으니까. 초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서부터는 뭔가 좀 달라지는 그렇죠. 네. 뭔가 그림이 나올 것 맞습니다. 같다는 네. 기대감도 주는데 지금 먼저 위드 코로나 했던 영국하고 싱가포르 그 상황을 다룬 신문 기사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거기. 그렇게 큰 어떤 차이 없이 경제 성장은 괜찮아지고. 네, 지금 뭐 지표들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중국 통계를 믿을 수는 없지만 중국은 뭐 제로. 확진자가 제로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예. 일단은 좀 나온 지표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테이퍼링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별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 그 잭슨홀 미팅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 그러면은 다시 이 우리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쑥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겠죠. 네. 그러다 이제 9월 FOMC 회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한 언제서부터 다시 FOMC 회의 걱정을 하면서 또 테이퍼링 이슈가 이거는 될까? 저는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할 때까지는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 변수라고 보고 변수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그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어제도 갑자기 뭐 테이퍼링 이슈 완화된다는 이슈로 올랐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지난주는 총재. 네, 갑자기 또 테이퍼링 이슈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 변덕쟁이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변동성으로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는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직도 현금 한 30% 정도는 그럼요. 들고 가야 된다. 주식이 100%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조금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 팔고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상 그럼 9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어요. 언제 하겠다. 뭐 네. 지금 11월 달 얘기도 나오고 뭐 네. 그러긴 하던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급락할 것이냐 혹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정말 안정적인 네. 상승, 반등의 어떤 시기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거든요. 당분간은 저는 반등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능하다고 봐요. 3,2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투자 발표하면서 막판에 3% 올리면서 지수도 많이 땡겨 올렸는데 오늘 종가로 3,140 정도 됩니다. 3,200포인트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 한 1.5% 정도 더, 1.5 정도는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추 한 8만 원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가 좀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그렇고. 그 10만 전자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샀지 네. 8만 원 목표 회복하는 거 기대하고 산 네, 사람은 그렇죠. 없거든요. 뭐 이따가 우리 삼성전자 오늘 투자 발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반등하면 여전히 저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네, 그거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다른 게 더 좋은 게 많다. 네, 다른 기대 수익이 높은 게 더 많다의 개념입니다. 장기 투자로는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오늘 뉴스가 아주 획기적인 뉴스고 우리가 한번 겪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뭐 이따 하지 말고 지금 하죠. 해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삼성전자.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240조? 네, 240조를 3년 동안 보통 이렇게 투자를 네. 하겠다.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게 이런 투자에 대한 그렇죠. 발표를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이재용 효과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그럼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많이 있으시고 다 다르시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우리가 경험했던 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기사라기보다 이게 삼성전자 홈페이지거든요. 네. 보시면 2018년 8월 달입니다. 네. 그때도 180조 투자 4만 명 채용이죠. 지금 240조 투자 네. 4만 명 채용 네, 똑같네. 똑같죠. 근데 그때는 이제 180조였어요. 8월이었고 그때 어떤 데 투자한다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뻔하겠죠. AI, 5G, 바이오 사업. 뭐 지금도 지금이랑 마찬가지죠. 비슷하네. 지금 비슷해요. 네. 당연히 뭐 데이터 반도체 투자는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나온 게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1위다. 요게 조금 이제 그때랑 다른 것들인 거고. 시스템 반도체 네, 1위가 그렇죠.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단 공정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치고 나가겠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부분 투자 강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내용일 거고 뭐 AI 똑같이 그대로 들어왔고 5G 또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2018년 삼성전자를 보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또 여기서 나오네요. 2018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최대치를 달성했던 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금 직전에. 근데 주가를 보시면 이미 선반영에서 올랐다가 하락하는 구간이었던 거죠.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 8월달 주봉으로 보면 요때 발표한 거거든요. 이때. 네, 이때잖아요. 이때. 딱 이때네요. 진짜 이때. 발표하고 나서 한 2주 올랐다가 장기 이평선 맞고 더 밀렸죠. 근데 이때는 이 투자에 대한 것보다 2019년 실적에 대한 부러짐에 대한 그 우려가 더 강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기사는 좋아서 반등은 단기적으로 오겠지만 일단은 당장 돈은 쓰는데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보시면 일단은 2019년도에는 올랐어요. 2019년은 오히려 실적이 더 반토막이 났는데 2018년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올해 사상 최고치 이익 발생했고요. 근데 주가는 이미 내년 실적이 두려워서 주가는 이미 이제 조정이 들어왔고 그러면 지금 240조를 썼는데
이 돈을 이제 회수하는 구간이 지금 일단 어쨌든 돈을 쓰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버는 구간이 아니라 돈을 쓰는 구간이에요. 투자를 하는 거. 불확실성에 들어가는 구간인 그렇죠. 거지. 삼성전자 정직한 게 뭐냐면 2018년도에 180조 썼다면서요. 2018년도에서부터 쭉 쓰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에 벌어들인 게 실적으로 주가로 먼저 이 올해 실적이 먼저 반영해서 작년에 이제 주식 상승률 보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고 더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다만 내년도 실적,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상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죠.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도 올랐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돈을 쓰는 데에서 수혜를 받는 쪽은 소부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소부장이 지금보다는 더 먹을 거리가 있다라는 근데 그 소부장도 우리가 디램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소부장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공정 쪽 계속 괜찮게 보는데 오늘 보면 최근의 흐름들도 보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이 테슬라인데 대표적으로 있는 후공정 업체잖아요. 보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그냥 다른 종목들을 엄청 후두둑 떨어질 때 얘는 혼자 이제 박스권을 지켜냈고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디램. 보면 메모리 솔브레인 쪽. 봐볼까요? 솔브레인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무너졌죠. 일단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좀 있죠. 솔브레인, 그다음에 월덱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TCK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볼게요. 그다음에 최근에 원익 QNC 이런 종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스통이라고 부르는 GST 이런 것도 GST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챙겨온 게 있는데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보면 과대 낙폭이거든요. 사실 오늘 근데 막판에 오르긴 했어요. 다. 네, 그 기사 나오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르긴 했지만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소부장 종목들이 더 세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 돈을 받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우리 소위가 말하는 낙수 효과들은 이쪽이 좀 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앞으로 몇 년간은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삼성전자 이 투자가 이제 성과를 보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진짜 돈이 된다는 거에 대한 아직 물음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삼성전자라고 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패할 생각은 안 들지만 근데 어쨌든 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일단 당장의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여전히 저는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보수적인 의견이다. 저는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냥 뭐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되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는데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튀면요 소부장은 더 가겠죠.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뉴스 이게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거야. 네. 주가는 계속 그렇죠. 상승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는데 2018년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오히려 적정 시점에서는 오히려 하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나 그것이 1년 후, 2년 후서부터는 다시 큰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뭐 2, 3년 후를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뭐 아주 좋은 분할로 좋은 접근하기 기회지만. 뭐냐면 그냥 심적인 안정을 주는 그래서 막연한 역시 오를 예전에 거야. 막연하게 삼성전자는 오를 거야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오를 만한 이제 비빌 만한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건 큰 돈을 안심하고 투자할 그렇죠. 수 있는 게 그렇죠.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막 맨날 주가 흐름 보고 막 피곤하게 이러지 않아도 그렇죠. 되는 네. 그런 성향의 분들은 정말 좋은 거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마음 나도 되겠다. 근데 이번에 그 조정 받을 때 매일 주가 가지고 막 초조해하고 네. 조급해하고 막 불안해하셨던 분들은 네.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구화가 그러니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나 내년 영업이익에 대한 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어떤가를 잘 확인하고 그럼요. 예.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투자 여부를 혹은 보유 여부를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여기서 대량 거래가 한번 실렸었고요. 어디? 여기서 앞전에서 네, 한번 실렸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난다고 하면 지금
단기 어느 평선 정도? 8만 원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8만 원. 저는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추세가 깨졌다가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구간인데 여기에는 이제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다 있는 거고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200일선을 주로 보는데 200일선도 이제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한 번에 뚫으려면 뭔가 폭발적인 모멘텀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예 저는 뚫으면 그때 사도 된다. 아예 제 생각과 다르게 8만 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를 확인하고 사도 된다. 저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렇죠. 몇 프로 안 먹어도 된다. 네, 프로 포기 된다. 그럼 네, 삼성전자를 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그럼요. 아니 삼성전자 단기 투자하면 몇 프로 뭐 1, 2천 원 비싸게 산다고 큰 의미 그렇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생각대로 과거의 데이터의 흐름대로 또 갈지 또 다른 어떤 변수들로 또 다른 모습이 보일지는 그렇죠. 지켜봐야겠죠. 네, 네. 그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만 믿지 말고 네. 이렇게 좀 열린 사고로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 기사는 어쨌든 이래저래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됐든 어쨌든 네,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목말라던 삼성전자 그렇죠. 주주들에게는 네. 가뭄 끝에 네. 단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